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고, 저는 혼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대신 진주 이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진주 이모는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거든요. 나에게도 친이모나 다름없는 존재였고요. 그녀는 40대 후반의 간호사였어요. 3년 전에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죠.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수수하게 입어도 숨길 수 없는 매력이 있었네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사실 엄마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이쁘기도 했죠. 그냥 이쁘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또래 아줌마들과 서 있으면 유독 눈에 띄었는데 뭐랄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이모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룬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땐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던지 밤마다 진주 이모랑 사귀는 상상을 했다니까요. 어쩌면 저의 첫사랑이기도 하네요. 물론 짝사랑이고요. 이모. 어휴, 깜짝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문 뒤쪽에 숨었다가 그녀를 놀래켰죠. 이모, 무슨 일이세요? 아, 너희 엄마 말이야. 외할머니가 갑자기 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대. 엄마가 밤새 간호해야 할 것 같다고. 너 혼자 있을까 봐 걱정돼서 내가 와봤어.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뭐 좀 차려줄까 해서. 진주 이모는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살짝 술 냄새를 풍기는 게 또 아줌마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벌였나 봐요. 저희 외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으실 거야. 워낙 건강하시잖아. 걱정 마. 저 밥은 방금 먹었는데 이모는 드셨어요? 나는 뭐 대충 먹었지. 너희 엄마는 밤새 병원에 있어야 한대. 방금 문자 왔는데 그런가 봐요. 큰일이네. 그러게 말이야. 그럼 나 잠깐 소파에 앉아서 술 좀 깰 동안만 쉬었다 갈게. 너 심심할 텐데 말동무도 해주고. 이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하더군요. 얼굴이 살짝 발그레한 걸 보니 술이 꽤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지만 이모는 손사래를 쳤어요. 뭘까? 어차피 응급실은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 너까지 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 걱정 말고 너는 여기서 편하게 있어. 내일 상황 한번 보고 찾아가 보던가. 이모의 말에 수긍이 갔어요. 딱히 병원에 가서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게임이나 실컷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이모, 피곤하시면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가 편해. 나 잠깐만 쉴게.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이상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늦은 밤까지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신났거든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헤드셋을 끼고 친구들과 신나게 롤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2시가 훌쩍 넘어가 있었네요. 배가 슬슬 고파졌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까 싶어 주방으로 향했어요. 근데 거실 소파에 진주 이모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TV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이모는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이모, 아직 안 가셨어요? 피곤하시면 그냥 안방에서 주무세요. 내 말에 이모가 이어폰을 빼고 돌아봤어요. 잠이 안 와? 나도 간만에 자유인데
보고 싶었던 영화나 실컷 보다가 자려고. 오피스텔에서는 늦은 밤에 TV 보기 눈치 보이잖아. 이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다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모도 라면 드실래요? 별 생각 없이 물었는데 이모는 뜻밖에도 활짝 웃으며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얼떨결에 라면 2개를 끓였어요. 냄비째로 식탁에 놓고 TV를 보면서 같이 후루룩 라면을 먹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모와 단둘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무슨 공부하는데? 저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원 갈 생각이에요. 오, 대단하네. 무슨 전공인데? 공대 쪽이에요. 컴퓨터공학. 이야, 머리 좋네. 역시 우리 창식이는 똑똑해. 이모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라면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이모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왔어요. 이모 술 또 드시게요? 에이, 딱 한 잔만. 라면 먹으니까 술 생각나네. 이모는 소주잔에 술을 따랐어요. 저에게도 한 잔 권하더라고요. 너도 한 잔 할래?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괜찮아. 딱 한 잔만 같이 하자. 분위기 좋잖아. 이모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소주잔을 받았어요. 사실 술을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면 맥주 1~2잔 정도는 마시곤 했으니까요. 소주는 좀 독했지만 이모와 함께 마시는 술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네요. 소주 1잔, 2잔 술잔이 오가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여자친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모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이야기, 간호사로서 겪는 고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털하고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픔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이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사니 생각보다 외롭고 힘들다. 그때 느꼈죠. 내가 옆에 있어 주고 싶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내 앞에서 교태를 부리는 모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저 역시 평소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이모에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특히 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까지 몇 명이랑 만나봤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등등. 창식이 너 보기와는 다르게 여자 많이 만나봤네. 20명이 많이 만나본 건가요? 그럼 내가 너 나이 때는 2명밖에 못 만나봤는걸. 정말요? 진주 이모는 이뻐서 엄청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 전에는 몇 명이랑 만나봤어요? 3명 만나보고 전 남편이 4번째지. 우와, 그럼 저보다도 연애 경험이 적으시네요. 호, 그렇게 되네. 창식이 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그거 아세요? 저는 처음이 어렵지. 저를 한번 사귀고 나면 아주 끔뻑 넘어간다니까요. 창식이 매력이 어떤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나랑 사귀면 알 수 있을 텐데. 엄마 친구만 아니었더라면 아쉽네요. 그쵸? 호, 그러게. 라면을 다 먹고 대충 식탁을 치웠어요.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네요. 이모,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늦었어요. 그래야겠네. 너도 이제 그만하고 자. 늦었다. 이모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남자인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자러 간다기에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밤에 더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양치질을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계를 보니 1시 30분이었어요. 이모는 벌써 잠든 것 같았죠. 저도 슬슬 잠이 쏟아졌어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삐걱삐걱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인기척도 느껴졌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동생들인가? 하지만 동생들은 지금쯤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혹시 도둑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밖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진주 이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이모,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니 그냥 물 마시러 나왔다가 방을 잘못 찾았나 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이모는 우리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방을 잘못 찾을 리가 없었죠. 물 마시러요. 주방은 반대쪽인데. 내 말에 이모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어요. 아, 그랬나? 내가 술이 덜 깼나 봐. 미안. 넣어서 다시 자. 이모는 황급히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대로 이모를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잠깐만요, 이모. 저는 이모를 붙잡았죠. 이모는 멈칫하며 뒤돌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 이모 방에서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잠깐만. 이모는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네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무슨 일인데요, 이모?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모는 대답 대신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요. 술 기운에 발정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는 있는 힘껏 이모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미안해, 너 보니까 내가 술 기운에 주체를 못하겠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혈기왕성한 25살. 이성의 유혹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더군다나 엄마 친구, 연상녀, 아줌마 첫사랑과 하룻밤, 호기심과 궁금증이 극에 달했네요. 알았어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번 시간 보내고 뒤끝 없이 끝내자.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이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저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어요.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네요. 기대 이상으로 잘 맞았거든요. 이모도 엄청 만족스러워했고요. 창씨가 미안해.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 일 앞으로 서로 언급하지 말자. 이모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모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26, 풋풋하다면 풋풋한 나이의 대학생이에요. 잘생긴 얼굴, 글쎄요. 거울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조각 미남은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평범이야라고 스스로 평가절하 할 때도 많죠. 하지만 뭐랄까, 제겐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말빨이죠.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저보고 혀에 모터 달았냐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입을 열면 상대방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매력이 있다고나 할까요? 자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빨 덕분에 제 20대는 꽤나 다채로운 연애사로 채워졌어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솔로로 쉰 적이 없거든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가끔은.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실증이에요. 내 금사빠만큼이나 빨리 식는 냄비 같은 남자. 그게 바로 접니다. 콩깍지가 씌어 불타오르는 시간은 짧고 익숙해지면 왠지 모르게 시들해지는. 그래서일까요? 만나는 여자친구들과 연애 기간이 길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금방 질려버리니 오래 만날 수가 없었죠. 돌이켜보면 꽤 많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풋풋한 대학생 커플부터 시작해서 동갑내기, 심지어는 연상까지. 나이, 직업, 스타일, 정말 다양한 여자들을 제 말빨 하나로 홀렸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도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연애 경험이 쌓여갈수록 제 안의 호기심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나갔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상녀는 어떨까? 솔직히 그때까지 연상, 특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순전히 호기심,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죠. 처음으로 만난 연상녀는 5살 차이였어요.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 차이를 듣고 살짝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그녀는 제 또래 여자애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유, 성숙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풍겨져 나오는 농염함까지. 풋풋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깊고 진한 향기를 가진 꽃 같았어요. 그녀와의 연애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린 여자친구들과는 달리 칭얼거림이나 질투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저를 어른스럽게 대해주고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물론 그녀와의 연애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엔 실증이라는 고질병이 도진 거죠. 그 이후로 제 연애 레이더망은 점점 더 넓고 높고 깊숙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5살 연상은 시작에 불과했죠. 7살, 9살, 점점 나이 차이를 늘려가며 연상녀들을 만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실험 같은 거였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야 새로운 느낌이 극대화될까? 어디까지가 나이 차이 나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유치하고 어쩌면 위험한 호기심이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일어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40대 돌싱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자리였죠. 솔직히 처음엔 돌싱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묘한 호기심과 금지된 영역에 대한 일탈, 심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순전히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죠. 그녀와의 만남은 이전의 연상녀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연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성숙함, 여유로움, 농염함, 그리고 속궁합. 뭐랄까, 더욱 노련하고, 더욱 관능적이고, 더욱 위험하다고 해야 할까요? 선을 넘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어요. 미시와의 만남은 제게 아줌마라는 더욱 강력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러다 진주 이모와 술 기운에 그만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좋았지요. 제 첫사랑이기도 했고, 이혼당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걸 보니 가까이서 지켜주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엄마 친구란 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대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도 웃을 수도 없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기 바빴고 괜히 딴청을 부리며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애썼어요. 진주 이모는 여전히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어색하게 눈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충격과 혼란, 후회도 조금씩 무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득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창씨가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모는 커피를 홀짝이며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그날 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볼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모의 눈빛은 진지했고 왠지 모르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술 기운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이모. 저도 그때는 좀 당황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의 일, 그리고 그 이후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고마워, 창씨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이모는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며칠 후 이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창씨가 저녁 같이 먹을래?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이모와 단둘이 만나는 건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모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동네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향했어요. 맥주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어요. 이모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이모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술에 취한 탓일까? 아니면 이미 금기를 깨버린 탓일까? 우리는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겼죠. 이모의 오피스텔, 외곽의 작은 카페, 혹은 차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났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죠.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휩싸였어요. 우리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 괜찮을까? 어느 날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이모의 눈을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만 좋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위험하고 짜릿한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진주 이모는 저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엄마 같기도 했어요. 이모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이모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얻었어요. 이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모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은 과연 행복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수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진주 이모, 그녀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